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장단점과 제가 내린 결론을 빠르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뛰어난 가성비는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, 화각 자체가 굉장히 편안했어요. 그런데 이게 26mm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은 제 느낌적인 느낌상은 그보다 조금 더 긴 한 27mm, 28mm 정도 느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당연하게 굉장히 빠른 자동 초점을 지원하고 웨더 실링도 된다. 이 조그만한 놈이 웨더 실링도 된다니까는 굉장히 놀랍죠. 그리고 작은 크기에 비해서 뛰어난 선명도를 가지고 있는 렌즈다,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작고 가벼운 이 경박 단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네, 그 다음으로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단점을 찾으려고 해도 이 렌즈에서 크게 단점이다 뭐 이렇게 말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 같은 경우, 이 후드의 체결이 그렇게 뭐 딸깍 해가지고 완전히 딱 잠기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사용을 하다가 가끔 빠지기도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후드 디자인이 가장 단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간단하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편안하게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렌즈다. 그래서 여행용, 휴가용 혹은 가족용 이벤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선택되는 그런 렌즈가 아닌가. 이거 렌즈 주머니에 한 개 넣는다고 해서 주머니에 안 들어가는 그런 렌즈도 아니고 굉장히 작고 가벼운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, 또 화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휴대폰에 익숙하신 그런 분이라면은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점, 이것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. 네, 오늘은 니콘 Z 마운트용 26mm f2.8 팬케이크 렌즈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보시는 대로 여기 앞에 있는 이 렌즈인데 아주 작은 그런 렌즈죠. 정말 작고 가벼운 렌즈예요. 무게는 약 한 125g 정도로 최단 초점 거리가 20cm 한 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예제 사진을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측정한 수치값도 살펴보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멋진 모델링을 해주실 모델 애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My name is Enil. I'm model in Thailand. 네,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이 메타 값이 나와 있죠. 그래서 26mm 니코르 Z 26mm f2.8 ISO는 64하고 1600분의 1초, F 값은 2008로 설정이 되어 있다. 이렇게 데이터 값이 나오니까는 보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시작이니까 그대로 그냥 우리가 뭐 휴대폰으로 인증샷 찍듯이 그냥 가볍게 한번 촬영을 해본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선에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나오는 렌즈들이 다들 그렇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선예도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확신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자리를 조금만 이동을 해가지고 이 해변의 바닷가가 쫙 펼쳐지게 나오는 이런 장면을 촬영해 봤습니다. 보시는 대로 시원스럽게 이런 화각을 구성하는데 이 광각 렌즈만큼 좋은 게 없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카락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칼 같은 샤프니스 이런 거는 현대 렌즈에 반드시 필요한 거다. 그리고 멀리 있는 배경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배경 흐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휴대폰과는 다르게 분리감 또한 적절하게 드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하나 더 촬영해 보면은 이런 식이 된다.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
네, 그 다음에 이런 관광 렌즈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을 할 때 이런 테크닉 같은 경우에 일반인도 다 쓰고 있죠. 롱다리로 나오는 이런 테크닉은 아무나 다 하는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테크닉이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피사체의 얼굴은 중심에 두고 다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몰아가지고 이런 약간의 과장된 이런 효과를 노렸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접근을 해서 카우보이샷 느낌으로 이렇게 무릎 밑에서 자른 이런 포트레이트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. 열대 바닷가 하면은 코코넛이죠. 이 코코넛을 들고 이렇게 포즈를 한번 취해 봤습니다. 네, 촬영된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죠. 요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광각 렌즈로 촬영되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고 약 한 40mm나 한 50mm 정도가 아닌가 그런 느낌도 얼추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때 이 왜곡이 거의 없는 렌즈이기 때문에 표현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점, 요 점 또한 단렌즈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이 바닷가에서 이 물장난을 안 칠 수가 없죠. 그래서 바닷가에 살짝 들어가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은 위험하니까 살짝만 들어가 가지고 이 휴가철에서 나온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봤습니다. 그래서 촬영된 사진을 보시면은 요런 느낌으로 나왔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요 바닷가에서 이 모델이 다양한 포즈, 이렇게 물장난도 치고 뭐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바닷가에 놀러 가면은 일상적으로 휴가철에서 가장 많이 찍어보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보면은 이 렌즈가 전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더 클로즈업,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. 이 마치 휴대폰을 사용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쉽게는 아니고 익숙하게 이렇게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는 점, 이런 점이 이 26mm f2.8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누구나 이 적응 기간이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점,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었다 그렇게 느꼈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전신을 풀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상반신만 잘라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색한 점이 거의 눈에 띄지가 않죠. 그만큼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대 렌즈, 요즘 나오는 렌즈답게 굉장히 잘 디자인이 되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세로 샷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아래 위 이렇게 긴 쪽 부분에서 약간의 광각의 느낌이 나는 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행지 같은 곳에서 더욱더 성능을 잘 뽐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 모델틱한 느낌을 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트레이트 촬영을 해봤습니다. 야자수가 이렇게 늘어진 이런 해변의 느낌이 물씬 나게 지고 있는 태양빛의 이 금색, 이 빛의 느낌을 최대한 충실하게 담아가지고 이 야자수의 이 그림자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봤어요. 물론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간판, 여기 있는 간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 뽑아내고 싶었지만 이거 뽑아내면은 뉴스에 나오죠.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명도 조금 더 쳐가지고 이 조명의 느낌을 강하게 반영한 이런 느낌의 사진도 촬영을 해봤고, 그 다음에는 이 프로페셔널 모델의 멋진 포즈를 더욱더 길쭉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각렌즈 특유의 이 과장되는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봤습니다. 네,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신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도 촬영을 해봤고 조금 더 인물에 다가가서 이 클로즈업한 이런 느낌의 사진도 충분히 촬영이 된다. 그리고 확대를 해봐도 이 초점이 맞는 면의 선예도는 굉장하다. 그 다음에 이 정도로 가까이 들어가면은 이게 26mm라고 할지라도 뒷부분에 이 배경 흐림이 충분히 일어난다. 이런 점도 보시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델 포즈로 이렇게로 촬영을 해-봤습니다. 네,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인물의 피부 보정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고 보시는 대로 여기 있는 기본값 정도를 제가 보정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. 나머지 사진도 다 똑같습니다.
물론 색감도 제가 살짝 만졌어요. 살짝 만져가지고 요 있던 어떤 열대 제가 눈으로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26mm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활용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. 거기에 더불어서 이 정도로 촬영을 하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경이 굉장히 선명하죠. 그게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로 조금 어색하게 이 배경을 아웃포커싱 하는데 이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광학적인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 배경 흐림이 예쁘게 이렇게 잘 일어나니까는 배경과의 분리감은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도는 된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다양한 표현 이런 것들을 이 단렌즈 하나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촬영하면서 이미 다들 익히고 있기 때문에 이 렌즈의 뭐 거부 반응이나 뭐 화각이 어렵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같이 온 친구를 이렇게 찍어 줬습니다. 보시면은 이 모델도 이런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다뤄본 적이 없을 텐데 이 렌즈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이 바로 적응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촬영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촬영한 결과물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모델이 찍은 모델의 친구죠. 그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잘 찍는다. 잘 찍고 있다. 저도 처음 26mm를 접했을 때 이건 뭐지? 이랬는데 보자마자 아 이거구나 하면서 바로 이 느낌을 알 수가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다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보시는 대로 굉장히 강한 역광의 환경에서도 충분히 뭐 플레어라든지 뭐 고스트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게 묘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렇게 해가 질 때 이 해를 바라보고 이 모델한테는 완전히 역광이죠. 요런 것들도 요즘은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점, 이런 점들이 이 렌즈의 뛰어난 점 중에 하나다. 이 보시면은 고스트나 플레어 뭐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묘사가 잘 되는 점,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 MTF 50 차트를 한번 측정을 해 봤습니다. 보시는 대로 거의 대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앙부에서부터 이 중앙부 이상 한 60% 지점, 그러니까 크롭되는 그 정도 화각까지는 엄청난 이런 해상도를 보인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중앙부 해상도를 보이고 이 극주변부, 이 주변부 같은 경우에도 2500에서 2600 거의 2000대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조리개 에서도 충분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렌즈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차트인 같은 경우에 관광렌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차 범위가 큰 점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대략적인 느낌이 이렇다,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색수차 같은 경우에도 이 중앙부에서는 거의 색수차가 찾아볼 수가 없고 주변부에서도 맥시멈 값이 0.4 픽셀 이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눈에 띄는 색수차는 크게 관찰할 수가 없을 정도의 성능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1픽셀 이하로 밑에 있는 렌즈다 이러면은 색수차 억제가 굉장히 잘 된 렌즈다,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중앙부에서 이 크롭부까지는 0.05 픽셀 정도니까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. 네, 그 다음에는 보시는 대로 이 왜곡 테스트 역시 거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K 값이 마이너스 0.0108 정도 되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약간의 이 배럴 디스토션이 있다, 요렇게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 값이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더욱더 확실할 것 같아요. 이 정도 값이면 50mm 렌즈에서도 이 정도 값이 나오니까 왜곡은 거의 없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네, 이렇게 지난 2월에 발매된 니콘의 26mm f2.8 렌즈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.
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굉장히 작은 크기, 그 이 렌즈 캡 같은 정도,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정도 크기의 125g이니까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은 굉장한 선해도와 왜곡이 거의 없는 점, 그리고 이 역광이나 이런 환경에서도 고스트나 플레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,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다양한 환경에서 전천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렌즈다,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말씀드렸듯이 뭐 여행이라든지 뭐 가족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발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닌가. 마치 우리가 휴대폰을 언제 어디서든지 즐겨 사용하듯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 게 이 26mm의 재발견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니콘에서 이거 26mm로 채택을 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. 아무튼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 Z 마운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올여름 휴가철에 꼭 써보고 싶은 그런 렌즈가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, 그리고 이 손목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다.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가벼운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,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.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은 웨더 실링이라든지 뭐 초점 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는 뭐 그렇게 뭐 아쉬운 건 아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